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저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는 롯데백화점 쪽입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롯데그룹 창업자이신 신격호 선생이 푸시킨의 시를 좋아해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타워에도 롯데타워에는 괴테 동상이 서 있구먼요. 돌아가신 신격호 선생은 아주 문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기업가가 안 됐으면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샬롯테에서 롯데란 말을 차용했죠. 그래서 껌 이름을 롯데껌이라고 붙이고, 그 일본에서 그 광고 카피가 구치노 나카노 고이비도 입속의 연인 해서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이 문학이 기업에도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 그 푸시킨 동상에 가면은 이 유명한 시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 뭐 이런 아주 인구에 회자되는 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은 그러나 40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결투로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절세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기병장교와 외도를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에게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푸시킨이. 그런데 결투를 했더니 기병장교가 푸시킨을 쏘아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한 이튿날에 죽었습니다. 40을 바라보는 30대 말이었습니다. 33살쯤 됐을 겁니다. 푸시킨. 그리고 미국의 건국기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고 유명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도,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이 관세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설계자라고 불립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도 결투로 죽었습니다. 현직 부통령 아론 버라는 사람하고 결투를 했습니다. 그때는 결투한 이유가 선거를 둘러싼 험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알론 버라는 사람이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해밀턴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투 신청을 해서 그걸 거부하면 급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결투가 불법화되어 있으니까 허드슨 강을 건너서 뉴저지에 가서 결투를 했습니다. 둘 다 군인 출신이니까, 특히 해밀턴은 아주 유명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엉뚱한 데 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통령은 정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쏴가지고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해밀턴이. 이렇게 결투 문화가 서양에서는 있었습니다. 군사 문화를 가진 나라는 결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결투 문화가 없어요. 아마 고려시대까지는 결투 문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저하게 들어오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말싸움으로 결판을 내려고 그러는데 말싸움은 좀 결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결투라는 것은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결투 문화가 없으면 말이 험해집니다. 그런데 결투 문화가 있으면 말을 하다가 상대방을 명예를 실추시키면 결투 신청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죠. 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화가
그 엘리트층의 하나의 도덕률로 정착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좀 조용합니다. 행동도 신중하죠. 그런데 한국은 결투 문화가 없으니까 말이 험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거짓말이. 당파 싸움이 어떤 식으로 가려집니까? 예, 근데 영국에서 당파 싸움은 보통 전투로 가려집니다. 내전이라든지 암살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러나 조선조에서의 당파 싸움은 모략, 그리고 왕을 움직여서 누구한테 사형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지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말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내용이 너무 거칩니다. 자, 이제 남북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김여정이가 결투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 군사 행동하겠다고 했으니까 결투장을 우리한테 던졌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 결투장을 던진 것을 받지 않고 나는 결투 안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 거죠. 자존심이고 명예심이고 다 날아가는 거죠. 국가는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 개인도 자존심이 중요한데 국가적 자존심은 더 중요하죠. 더구나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존심과 명예심을 지켜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축해 올리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때 자존심을 버렸어요. 근데 요사이 하는 꼴을 보니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한국의 좌파 진영 안에서도 문재인보다 김정은을 더 모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끔찍한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가 나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붓는데 문재인 측근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서서 김여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김여정을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파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편을 들고 좌파는 침묵함으로써 김정은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지지 세력에서 문재인보다 김정은이가 높다, 위상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사람이 신영복인데,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주사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주사파나 김일성주의자나 김일성을 한반도의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보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랭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 문재인. 이렇게 되니까 김여정이가, 가끔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욕을 하고 완전히 놈자까지 붙여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이 문재인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주사파 김일성주의자가 전향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 핵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권의 영혼이 이미 김정은 정권에 넘어갔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과 국군의 영혼까지 김정은에 상납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영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작금이 사태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좌파 세력이,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 김정은을 문재인보다 더 높은 존재로 받든다. 자, 만약 이런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김정은과 대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군도 북한군과 대결한다 이럽니다. 그럼 종북 세력은 누구 편을 들까요? 김정은과 문재인, 북한군과 국군이 편들 때 이 남한의 종북 좌파 문재인 지지 세력은 문재인을 편들고 국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편들고 북한군을 편들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가 되죠. 2018년 9월 17일 5.1 경기장, 평양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운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상관으로 모시고 자기는 남쪽만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 다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보도록 헌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한반도 전체에서 나라 국자,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뿌리다. 그래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이렇게 스스로 김정은 밑으로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그 연설문 읽어보시면은 완전히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여정의 다음 순순이 뭐냐? 그자들이 어제 한밤중에 이야기했던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다. 폭파시킬 때 우리 국군의 대응은 뭐냐? 문재인의 대응은 뭐냐? 문재인 지지 세력의 대응은 뭐냐? 이걸 다시 보면은 지금 하나의 가설. 김정은과 문재인이 싸울 때 문재인 지지 세력은 김정은 편을 들 것이다. 종북 좌파 세력은 김정은 편을 들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쓰고 전화하고 해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김정은의 부하가 되지 말라. 김정은이 결투 신청을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김정은, 문재인 결투하라. 이렇게 나와야죠. 감사합니다.